네, 돌아왔습니다. 도쿄대 1986년 도쿄대 문과 1번 또 가져왔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움직일 때, 움직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문제에서. 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움직일 때, 움직인다는 표현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연관하는 어떤 지점도 좀 염두에 두는 느낌으로요. 함수 fx는 2x 제곱 빼기 4ax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의 최소값 스몰 m이 0이 되도록 하는, 되기 위한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되는 이라고 적어놨어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제 어떤 성격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대학 시험 문제에서 2차 함수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그러하지만요. 방금 문제 풀었을 때도 그렇지만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함수 이후에 1차 함수는 직선으로 나타내어지고 2차 함수는 이제 곡선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이 곡선의 가장 최고의 예시라고 간주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를 배울 때 1차 함수를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우고 그 이후는 미분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것의 특징을 파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 또는 그 이상의 다항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을 외우는 건 그 교육과정의 취지엔 당연히 알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 누굴 저격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 1차 함수 이후에 가장 처음 배우는 곡선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당연히 가장 처음 배우는 곡선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교육과정마다 좀 다른 것이 있고, 원을 먼저 배우는 때도 있고, 그렇게는 되겠습니다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 2 하면 3, 4, 5는 이제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1, 2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론해내야 하는 좀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열이라고 했을 때도 자주 드는 예시인데 n이 1이고 n이 2일 때 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좀 표기되곤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가 좀 알아내어야 한다, 우리가 추론해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지점이 수학 교육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학습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에서 최대한 많은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이제 더 넓은 어떤 범위에 확장하려고 하는 좀 노력이 보인다고 할까. 굳이 2차 함수로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문제들을 2차 함수가 이제 직접 시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여서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심지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2차 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다루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함수를 다루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서 얻을 지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아요. 해보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움직일 때 fx의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먼저죠. fx 2x 제곱 빼기 4ax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에 대해서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요,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으로 써지고, 그럼 a 더하기 a 제곱 빼기 2a 제곱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써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꼭지점인 a 마이너스 a 제곱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 그러니까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0하고 3 사이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일단. 그리고 이게 이제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걸 1번이라고 할까?
2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0과 3 사이에 있는 범위가 위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3번. 이렇게 되면 이 경우를 잘 나누면 될 것 같아요. 1번. 여기가 지금 0하고 3이고요. 여기도 0하고 3이고요. 여기 0하고 3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3, 2, A보다 작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A를 기준으로 표기하는 게 좀 괜찮겠죠. A가 3보다 클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f3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f3은 넣으면 되는 거예요. 18 마이너스 12a 더하기 a 제곱이고 그 값이 0이 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18이 0이 되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9가 0이다. 즉 a는 2 또는 a는 9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a가 3보다 큰 범위에서 상정되어 있으니까 a는 9만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이제 참고로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기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3을 포함하지 않도록 범위를 상정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3을 포함하지 않도록 범위를 상정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범위를 줄게요.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 범위 안에 a가 있도록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를 포함할까요? 여기도 등호를 포함해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a-a 제곱이요 0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a는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a가 0이거나 a가 1일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서 최소값 스몰 m이 0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0과 3 사이에 0과 1이 있는 거니까 0하고 1을 둘 다 해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 이렇게 되면 이제 최소값은 0에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0이 일단 a가 0보다 작을 때죠. 작을 때니까. 근의 위치를 잘 한번 판별해 보세요. 그리고 f0이 즉 a 더하기 a 제곱이 0이면 되는데요. 그럼 a는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지금 a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했으니까요. a는 마이너스 1만을 우리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해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a는 뭐인가요? 마이너스 1, 0, 1, 9인가요?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좀 헷갈려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a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0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0이 포함되면 여기서는 0이 포함되지 않아야 해요. 그렇죠? 실수라고 하는 어떤 집합을 분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뭐 케이스 분류라고 하는 말로 좀 이렇게 치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어떤 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A랑 B로 뭐 B 또는 뭐 B와 뭐 여기서 C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전부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고 각각의 교집합은 없도록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전체 집합을 다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집합을 실수의 어떤 범위로서 분할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3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3을 포함해주고, 그러니까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없도록,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가 0을 포함했다면 여기는 포함하지 않도록, 포함하지 않았다면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교집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길 수밖에 지금 생기지 않도록 분할하는 것이 그 문제 상황에서 더 복잡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배워왔던 것처럼 이러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세워지고 여기서도 세워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빼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도 0을 포함했고 여기도 0을 포함했다면 여기서 세워지는 0과 여기서 세워지는 0이 두 번 중복됨으로 한 번은 빼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실수의 분할처럼 다소 좀 익숙하고 간단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이제 표기를 한 것이어서 그렇지만 일단 기본은 전체 집합이 죄송합니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분할인 거 아니겠어요?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약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없도록 분할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경우지만 만약에 중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경우는 한번 빼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A가 뭐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A는 0이라고 하는 실수 A는 0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누락된다고 하는 것은 분할이라고 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